안녕하세요. 카리브TV의 조대현입니다. 저는 지금 볼보 오션 레이스가 열리고 있는 홍콩 카이탁 항구에 와 있습니다. 이번 레이스는 지난해 10월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출발해서 11개 국가를 거쳐서 올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선수들이 잠시 숨도 고를 겸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이곳에 잠깐 정박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인포트 레이스도 함께 열리는데요. 그 현장을 같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볼보 오션 레이스는 1973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휘브레드 세계 일주 경기라고 불렀는데요. 휘브레드는 영국의 오래된 레저 회사입니다. 이 회사랑 영국 왕립 해군 요트 연합이 공동으로 후원을 했죠. 그러다 1997년 볼보가 이 대회 운영권을 사들이면서 대회 이름이 지금의 볼보 오션 레이스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9달 동안 4개의 대양과 5개의 대륙, 11개의 국가를 거치면서 시합합니다. 거리는 약 46,000해리, 즉 85,000km가 넘쳐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출발해 이곳 홍콩에 오기 전까지 포르투갈 리스본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을 거쳤습니다. 한번 항구를 떠난 선수들은 약 20일 동안 땅을 밟지 못하는데요. 오로지 바닷바람만을 이용해 다음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가야 합니다. 기항지에 도착하면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냅니다. 주로 가족과 함께 있거나 시원한 맥주로 목을 축이며 다음 레이스의 전략을 구상하죠. 선수들에겐 쉬는 시간인 셈인데요. 오늘처럼 팬들을 위해 항구 내에서는 번외 경기죠. 인포트 레이스를 펼치기도 합니다.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래도 무척 진지하고 예민하게 경기를 합니다. 팬들은 이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실제로 어떻게 배를 조종하고 레이스를 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선수들의 배가 정박한 이곳 카이탁 크루즈 터미널은 1998년 7월까지 홍콩 국제공항이 있던 곳입니다. 길게 튀어나온 활주로 위엔 2013년에 크루즈 터미널이 들어섰고요. 터미널 한쪽엔 지금 오션 레이스 빌리지와 볼보 파빌리온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두에는 현재 레이스에 참가 중인 7팀의 요트가 나란히 정박해 있고요. 이 요트들은 곧 항구에서 멋진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파빌리온 바깥엔 볼보의 최신 모델들이 전시됐는데요. 마치 모터쇼를 방불케 합니다. 이번 오션 레이스를 기념해 특별히 만든 한정판 모델,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소형 SUV XC40이 특히 인기가 많았죠. 다른 한쪽엔 이번 오션 레이스를 기념해 특별히 제작한 한정판 볼보 트럭이 전시됐는데요. 실내에 직접 앉아볼 수도 있어서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션 레이스 루트를 따라서 굴삭기를 움직여 볼 수도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트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이언 나이트 모형도 있었는데요. 안에는 이제 볼보 트럭의 자율주행을 4D로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볼보는 승용차로 익숙한데요. 볼보 그룹에선 이처럼 다양한 영역의 운송수단을 만들고 있죠. 실제 볼보 오션 레이스는 볼보 자동차와 볼보 그룹이 공동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파빌리온 안쪽엔 볼보 오션 레이스의 역사와 각종 정보들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도록 갤러리로 꾸며놨어요. 현재 팀들의 점수와 세부적인 루트, 그리고 선수들의 인터뷰, 지난 레이스의 헤리티지 등을 좀 더 알 수가 있죠. 아울러 레이스를 후원하는 볼보 브랜드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꾸몄는데요. 어린 아이들도 간접적으로 차를 운전해 볼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건너편 잔디밭에선 레이스 빌리지가 마련됐습니다. 실제 요트의 실내를 똑같이 만들어서 관람객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도 했고요. 스폰서 캠프에선 자체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중앙무대에선 흥겨운 음악과 공연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푸드코트에선 먹음직스러운 소시지와 향긋한 커피 냄새가 코와 침샘을 자극합니다. 기념품 숍도 있었는데요. 좀 멋지다 싶은 아이템들은 금세 사라지더군요. 요트레이스 경기장은 처음 와봤는데요. 탈 것의 종류만 다를 뿐 분위기는 모터스포츠 경기장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후엔 인포트 레이스가 열렸습니다. 경기를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배를 빌려 타고 항구 한가운데로 나갔죠. 빅토리아 항구의 파도는 잔잔했지만 바람은 거셌습니다. 다행히 돛을 펼쳐서 동력으로 쓰기에 충분한 풍력이었죠.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르자 7요트가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2시간 동안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반환점을 가장 많이 그리고 빨리 돈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죠. 목적지는 같지만 그곳에 이르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배는 가장 짧은 루트를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배는 돌아가더라도 강한 풍속을 이용해 속도를 높이기도 하죠. 반환점을 돌아나가는 고비사위의 순간에는 배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기울어지지만 갑판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그 모습에서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바다의 험난한 에너지가 생생하게 느껴졌죠. 주로 역할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분담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스키퍼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장의 역할을 하는 리더가 있어요. 그 분의 지시 하에 따라서 이제 바람이 바뀐다거나 파도의 결이 달라지면 돛을 꺾거나 줄여야 돼요. 스키퍼의 지시가 있으면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를 거예요. 누구는 앞에 돛을 맡고 누구는 뒤에 돛을 맡고, 그러니까 제노와 메인 이렇게 대부분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이제 누구는 오른쪽에 쓰고 누구는 왼쪽에 쓰고, 그런 거를 동선 같은 걸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정하지 않으면 워낙 찰나의 순간들이라서 빠릿빠릿하게 하지 않으면 그게 1등과 2등의 차이를 바로 내는 거거든요. 대부분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언제 해야 될지 미리 예상할 수 있어요. 그게 속도의 비결인 것 같아요. 이날 인포트 레이스에서는 초반에 동풍팀이 앞서 나가는 듯 하다가 결국엔 마프리 팀이 우승했습니다. 마프리는 스페인에 본사를 둔 보험 및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사실 이날 2시간 동안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경기를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체력이 소진됐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선수들은 얼마나 고될지 상상도 안 되더군요. 게다가 인포트 레이스는 그야말로 맛보기, 쇼에 불과합니다. 선수들은 야생의 대양 위에서 20일 동안 건조식품을 먹으며 인정사정 없는 파도와 마주합니다. 단순히 견디며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와 바람과 싸우며 배의 속도를 최대한 올리죠. 다음 목적지는 중국 광저우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브라질, 미국, 영국, 스웨덴을 거쳐서 올 여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결승선을 끊죠. 자동차 회사인 볼보가 이런 요트 경기를 주관하는 이유는 전 세계를 돌면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알리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홍콩에 오기 전까지 40만 명이 레이스 빌리지에 방문했고 7천 명이 차를 계약했다고 하는데요. 볼보는 현재 중국 자본 아래에 있지만 그들의 자긍심은 여전히 스웨덴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들이 이러한 요트 레이스에 관심을 두는 건 어쩌면 바이킹의 후예로서 당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카리브TV의 조디언이었습니다.